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지망생이자 대학생입니다. 질문을 먼저 드리자면 삶의 만화를 녹아들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학에 갔고요. 학점 관리와 스펙을 쌓으며 대기업 인턴 생활도 하고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돌이켜보니 제 인생에서는 만화가 없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난 작가 할 거야 라고 말하고 다녔지만 정작 전 작가라는 마인드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불안감에서 벗어나서 만화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어릴 때는 난 하고 싶은 건 뭐든 할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 같은데 요즘 따라 어쩌면 난 실패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현실을 쫓다가 꿈을 놓치게 될까봐 무섭고요. 꿈을 쫓다가 현실에서 뒤처질까봐 무섭습니다. 이종범의 핫팩 포인트. 일단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사셨고 열심히 사셨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결과물을 계속 내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작가가 되고 싶었다는 옛날의 꿈까지도 가지고 싶다는 거죠.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이거는 신영님 얘기는 아니고 저의 얘기기도 하고 많은 분들에 대한 얘기지만 신영님 얘기는 아닌데 그럴 수도 있다는 느낌으로 말씀드리자면 좋은 대학, 스펙, 대기업 인턴 같은 것들을 본인이 진짜로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했던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보통은 삶의 대부분의 한가운데 두려움을 자리잡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취하는 것에 중독된 도파민 중독 같은 거죠. 저의 경우는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고 늘 말하고 다니지만 그게 사실이고 진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인정 욕구에 대한 강렬한 열망도 솔직한 마음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걸작들 때문에 너무 감동했던 경험들이 나를 뒤흔들기도 했고 그 와중에 실제로 작가가 돼서 그리고 싶은 작품들이 생기기도 했고 여러 가지 운이 좋아서 작가가 됐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성취하는 것 자체에 중독됐던 것도 있고 그게 없으면 내 인생은 의미 없다는 종류의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도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열심히 살았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만화를 삶에 녹아들게 하는 방법은 만화가 들어갈 자리에 인정 욕구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으면 힘들죠. 그 이상으로 사연자님을 뒤흔들 만한 걸작들에게 연속으로 계속 리버블로우를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이건 만화를 염두에 두고 작가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만화를 내 삶에 어떻게 중심에 집어넣을까요? 이 질문 이전에 신형님을 열심히 살게 만들었던 진짜 투명하고 솔직한 정말 속마음, 열심히 살게 만들었던 진짜 핵심적이었던 동기, 그거 본인에게 있었는지 남에게 있었는지 누가 줬는지 뭐가 무서웠는지 같은 것들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거 도움 많이 됐습니다. 절대 신현님이 그럴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 생애 설계와 성인 발달이라고 심리학계에는 발달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발달심리학은 어린애들이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 학문이에요. 근데 발달심리학은 몇 살 이전의 나이 때만 다루는 게 보통이었는데 최근의 흐름은요. 성인 발달,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발달한다라는 명제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몇 살 이후로는 완성됐지, 다 끝났지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인간은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성장하고 발달한다라는 명제가 거의 정설입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한다가 아니죠. 발달이 왜 공부일까요? 공부와 발달이 이미 동의어가 돼 있는 시점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발달이라는 것은 말이죠. 40대에 했던 첫사랑, 불륜 말고 솔로야 싱글인데 40대에 했던 첫사랑 때문에 몰랐던 걸 알게 되고 인간이 넓어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50대에 봤던 만화 때문에 어떤 내가 평소엔 무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심이 높아졌다. 이것도 성장이잖아요. 안 그래요? 계속 넓어질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걸 성인 발달이라고 불러요. 근데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이렇게 전체를 염두에 두고 인생을 계획하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뭐였나. 겉으로 보여지는 포장된 말은 다 준비돼 있죠. 좋아서 합니다. 하지만 솔직한 마음은 무서웠다. 무서웠고 인정 욕구가 굉장히 컸고 작품을 해서 얻는 쾌감보다는 성취를 보여주면서 얻는 인정 욕구 충족이 훨씬 더 짜릿했다고 저는 솔직히 인정하게 됐거든요. 제가 신영님을 콕 찍어서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예시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만화가 삶에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만화뿐 아니라 모든 그 어떤 것이 됐건 신영님 삶의 한가운데 들어가려면 거기에 지금 뭐가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네요. 보통 그래서 스펙 좋고 남에게 인정받고 남들이 놀 때 열심히 일하고 좋은 대학 가고 인류기업 가고 이런 분들을 보면은 심리학자들이나 상담가들도 많이 하신 말씀인데
그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것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분들, 소위 그 성공했다, 성취했다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기 삶의 한 가운데 타인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굉장히 성숙한 분들도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되게 소수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 인생의 한 가운데 남이 있다, 타인이 있다,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있다, 인정구가 있다. 그것이 가끔은 굉장히 강력한 엔진이 돼주지만 나를 발전시켜주는 동력이 돼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느 시점에 굉장히 공허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걸 너무 공감하거든. 나도 그랬던 기억을 강렬히 갖고 있고 제가 신영님이 진짜로 알고 싶었던 것하고 전혀 별개의 뜬금포 얘기를 한 걸 수도 있지만 왠지 그냥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정욕구 정말 많이 찔리는 단어네요. 근데 신영님 저도 그랬어요. 인정욕구만큼 달콤한 게 없어. 얼마나 달콤한데. 달짝지근하지. 심지어 저는 만화를 처음 그렸던 것도 인정욕구 때문이었어요. 주변 친구들이 달라고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사랑받으려고. 근데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더니 사랑은커녕 욕을 겁나 먹네. 그러면서 이제 인정욕구보다 더 중요한 동력을 찾는 거죠, 조금씩. 지금은 저 이제 40 넘어가면서 타인이 인정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을 하나씩 하나씩 마음속에 넣죠. 그 과정이 오래 걸렸죠, 되게. 아직도 완전히 자유로워지진 못했고.